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고 현재 60대 1 이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셈인데 이에 비명계의 심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강성 지지층 입김을 강화해 친명체제의 사당화 작업이라는 게 이들이 반발하고 있는 이유인데요. 이런 가운데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누가 들어도 이재명을 저격하는 발언이었는데 어떤 발언이 이어졌고 이낙연의 이 같은 발언의 목적과 파장은 무엇인지 보도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민주당 비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이상민 의원 탈당설이 불거지고 비명계 의원들로 구성된 모임 원칙과 상식이 출범하면서 민주당은 양갈래길이 이미 시작된 분위기입니다. 숙청론이 대두됐던 비명계가 자발적 노선을 선택하면서 좌파 진영의 제3지대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범친명계로 재결집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선 비명계에 대한 숙청 작업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가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도전장을 내밀면서 노골적으로 개파 양상을 보이는 곳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친명계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속은 그렇지 않더라도 겉으로라도 통합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비명계의 이탈 조짐에 대해 친명계는 조용히 떠나라 이런 입장을 보이면서 오히려 반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을 떠날지 말지 고민 중인 비명계 의원들의 등을 떠밀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런 가운데 비명계의 이탈에 방점을 찍을 만한 일이 어제 있었지요.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무위원회를 열고 현재 60대 1 이상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전당대회 투표 반영 비율을 20대 1 미만으로 조정하는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강화된 셈인데 이재명의 지지세가 전통적인 대의원들보다는 권리당원층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재명 사당화 굳히기 작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따라서 비명계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재명은 한 발 더 나아가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을 1대1로 맞추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내에서는 이재명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돌연 총선과 관계없는 전당대회 룰 개정에 나선 것을 두고 총선 이후 차기 당 권력도 확실히 장악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제 깜빡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참 멀리도 내다보고 있는 이재명이 있죠. 어쨌든 이재명을 필두로 한 당내 친명 주류 세력이 이처럼 지들한테 유리한 구도를 하나하나 밀어붙이고 만들어감으로써 비명계가 설 자리는 더욱 쪼그라드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계가 쉽사리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구심점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런 가운데 비명계 구심점의 하나인 이낙연 전 총리가 오늘 이재명에게 직격탄을 날리는 발언을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낙연의 발언은 이른바 돌려까기가 아닌 누가 들어도 이재명을 직접 겨냥한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이낙연 전 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대한민국 위기를 넘어 새로운 길로 학술 포럼에 참석해 이재명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의 리더십, 강성 지지층, 사법 문제 등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했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참담하다 이런 표현을 쓰면서 당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한다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누가 봐도 이재명의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을 겨냥한 발언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이낙연은 정책이나 비전을 내놓은 활동이 미약해졌고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낙연의 발언 중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었는데 이낙연은 다당제 구현이 필요하다며
당장 할 일은 위성정당 포기를 전제로 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당제를 통해 무당층을 국회에 포용하면서 정치 양극화를 극복하고 정치 불안정을 예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는데 이게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분당 사태를 염두한 발언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래도 민주당 분당 사태가 실제 벌어지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자신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이겠죠. 자, 현재 민주당 내 비명계 움직임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홍천 의원 등 4명은 비명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 상식을 공식 출범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탈당을 결심하는 기한을 약 한 달 정도로 언급하기까지 했는데 김종민 의원의 경우 총선이 5개월이 남았는데 내년 1월부터 본격 총선 운동체제로 돌입하니 그전 한 달가량 시간이 있다라며 한 달 노력의 결과로 당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라면서 결단 시점을 더욱 구체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관건은 그 세가 얼마나 되는지와 역시 구심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일 텐데요. 자, 먼저 세력과 관련해서는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의 뜻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약 4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의가 실제 합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인데요. 이재명 체제가 더 단단해진 그런 상황인데다가 비명계의 집단 경쟁력이 아직은 미미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의원과 이현욱 의원 등 일부 비명계 의원들 지역구에 친명계 인사가 총선 출마를 공식화하는 등 물밑에선 비명계 물갈이 작업이 이미 시작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들 비명계의 선택권에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없어지고 쪼그라들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즉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그냥 앉은 채로 학살당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명계가 공개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드러냈는데도 불구하고 친명계에서 끌어안으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러한 점도 비명계의 탈당을 부추기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비명계의 구심점으로 평가받는 이낙연이 보다 직설적이고 강도가 센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공개적으로 했기 때문에 뭔가 실질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 같다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사실 민주당 분당 사태만큼 내년 총선에서 더 큰 호재는 우리 진영으로서는 없습니다. 민주당 분당 사태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여러 갈래로 찢어진 즉 야권 분열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구도 속에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요. 과연 우유부단의 대명사인 이낙연이 과감한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또 칼만 꺼내드는 척하다 무도 못 썰고 네밍칼을 다시 집어넣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